지식요리법 2부. 글 김태영, 그림 김민, 목소리 박성희, 김승록. 현우와 승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한 종업원들은 식재료 창고로 모두 모였다. 승표는 일주일 전 현우에게 한 이야기를 다른 종업원들에게 해주었다. 종업원들은 승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지 못했다. 믿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그곳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계급의 식재료에 손 댔을 때와 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나가려는 종업원들 앞을 가로막았다. 너희들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귀족들의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다는 거지? 현우의 말에 현우를 밀치고 나가려던 종업원들이 발을 멈췄다. 귀족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야? 그들과 우리가 차이나는 게 뭐냐고. 먹는 음식뿐이잖아. 우리도 귀족처럼 다양한 음식을 먹고 새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고. 그때 찬호가 소리쳤다. 그건 말도 안 돼. 귀족의 음식에 손을 대면 평생 감옥행이야. 그건 우리가 엄마 젖을 떼고 가장 처음 먹은 음식이 말해준 거라고.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현우는 찬호에게 다가가 찬호의 손을 잡았다. 찬호야, 그리고 얘들아, 그 식재료에 그 지식을 담은 건 누굴까? 바로 귀족들이야.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계급으로 나누고 같은 음식만을 먹이며 우리를 세뇌시킨 거야. 현우의 말이 끝나자 창고를 나가려는 종업원들은 모두 처음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종업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기영이 물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처음으로 돌려놓자는 거야. 누구나 원하는 지식을 마음껏 쌓을 수 있던 그때로 말이야.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 식재료 창고를 손에 넣어야 해. 그리고 요리사들을 구슬려 알고 있는 지식요리법도 모두 공개하도록 해야겠지? 그런데 그게 가능해? 물론 힘들겠지.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우리가 힘은 없지만 수가 많잖아? 그리고 경비대와 요리사들도 우리가 이러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거야. 현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종업원들은 협력자를 늘려갔다. 협력자들은 평소에 현우와 같은 생각을 했던 노동자 계급이 대부분이었지만 경비대 중에서 귀족에게 밉보여 평생 산속같이 험한 곳에서 식재료를 지키는 경비대원들도 있었다. 사실 같은 계급인 노동자들끼리는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했지만 계급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게 금지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경비대가 함께 만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 벌어진 창고나 숲속 동굴 같은 곳에서 몰래 만나면서 현우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경비대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큰 힘이 되었다. 무술이나 전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노동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싸움만을 배운 경비대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다. 경비대원들은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몰래 가져와 노동자들에게 먹이며 그들을 훈련시켰다. 드디어 계획한 그날이 왔다. 귀족들은 평소와 같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먹으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현우가 커다란 나팔을 꺼내 불자 노동자들과 뜻을 같이 한 경비대원들이 귀족들과 다른 경비대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힘이 약해 싸우지 못한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계급은 귀족들이 만든 것이다. 계급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소중하다. 누구나 원하는 음식을 먹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가 있다. 노동자도 경비대도 요리사도 귀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노동자와 노동자 편에 선 경비대원들은 열심히 싸웠지만
오랫동안 훈련한 경비대원들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경비대원 중 일부가 노동자들의 편으로 조금씩 넘어오기 시작했다. 현우는 가장 앞자리에서 힘겹게 싸우면서 외쳤다.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귀족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하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비대장 정현은 여기저기서 달려드는 노동자들을 이리저리 날려버렸다. 그때 정현의 눈에 한 아이가 보였다. 그 아이는 정현의 부대원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그 아이는 바로 정현의 아들 정수였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해? 정현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버지, 전 매일매일 힘든 훈련을 하며 식재료나 지키는 경비대가 싫어요. 전 요리를 하고 싶어요. 아버지, 제발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정신 차려! 계속되는 정현의 외침에도 정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정수는 계속 정현의 부대원들과 힘겹게 싸웠다. 그러던 중 정현의 부대원인 철중이 정수의 팔을 잡아 힘껏 비틀었다. 으아! 정수의 비명이 어지러운 광장에 울려 퍼졌다. 정현은 달려들어 철중을 밀쳤다. 그리곤 고통스러워하는 정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래, 내가 졌다. 태어나서 처음 말하는 건데 실은 난 의사가 되고 싶었지. 넌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 한번 해보렴.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노동자와 함께한다. 나를 따를 사람은 내 쪽으로 서라! 정현이 외치자 정현의 경비대원 중 많은 이들이 노동자의 편으로 넘어왔다. 정현의 부대원들이 노동자의 편으로 돌아서자 눈치를 보던 다른 경비대 소속 경비대원들도 하나 둘 노동자 편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전세가 역전되었다. 결국 노동자와 경비대원들은 귀족들이 독점했던 식재료 창고를 모두 빼앗았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요리사들도 거의 모두 확보했다. 귀족들은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당황했다. 그냥 있다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것 같았다. 그때 귀족 대표인 경철이 광장에 나와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계급을 없애고 모든 식재료와 요리법을 모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린 모두 평등합니다. 경철의 말에 현우와 승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얼싸안고 울었다. 공개 선언을 발표하고 돌아선 귀족 대표 경철은 은밀하게 경비대 총대장인 수혁을 불렀다. 저 바보들은 30년 전 지식이 새로운 것인 줄 알고 좋아하겠지? 그 이후에 쌓아온 지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를 거야. 그리고 특별 관리하는 요리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확보해놨지? 네, 모두 말씀대로 처리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노동자들의 반란이 일찍 찾아왔지만 예상했던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들끼리 계급을 나누겠지. 그때까지 숨죽이고 있다가 새롭게 만들어진 녀석들을 우리가 또 조정하자고. 네, 그럼 약속하신 대로 저희 가족들도 그때는 경철님처럼 특별한 존재에 포함시켜 주시는 건가요? 그럼 이번 일의 공이 크니 자네의 소원대로 처리될 거야. 네, 감사합니다. 경철과 수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시각 거리에는 사람들이 처음 접한 음식에 취해 정신없이 춤추고 있었다. 2부 끝.